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책을 들고 왔어요. 2차 신문도 보내고 조금 며칠 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뭔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다시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부분은 정말 여러분하고 꼭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진짜 이 책이 참 좋은 게 한 챕터 한 챕터가 다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해두고 싶을 정도? 그 정도로 마음속에 남습니다. 오늘은 미소를 짓는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파트 2에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법 중에 하나거든요. 호감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미소를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웃으라고 얘기는 많이 우리가 들었지만 책으로 그 부분을 어떤 사례와 함께 읽으니까 내가 이거를 또 아이들 교육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중요한 부분만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미소를 상대방을 만나서 어떤 미소를 짓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래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데일 카네기가 자기가 강의를 듣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누구에게라도 미소를 지어 보이고 그 결과를 자기 강좌에서 발표하도록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또 친구들이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라도 한번 웃어주고 그 웃음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의 반응,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사례로 나온 분이 윌리엄 B. 스타인이라는 스타인 하르트라는 부분에, 이 사람이 이제 뉴욕의 증권거래소의 중개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18년 동안 결혼해서 아내에게 웃는 낯을 보인 적이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별로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말조차 나눈 기억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무덤덤한 편인데, 일부러라도 막 이렇게 좀 안고 잘 다녀와 뭐 이런 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말을 잘 못하는데 이분도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 데일 카네기 강의를 듣고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 자 우리 오늘 한번 잔뜩 찌푸린 낯을 피고 자기 자신한테 웃는 낯을 보여줘 보자, 어때? 자 어디 한번 웃어볼까? 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아내한테 아침 인사를 하면서 씩 웃었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일 카네기가 그렇다면 상대방이 굉장히 놀랄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아내가 굉장히 놀란 눈치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 그래서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내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수위 아저씨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하철 창구에서 일하는 분, 증권거래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상대방의 반응이. 그랬더니 자기가 웃어줬더니 모두들 미소로 자기를 다시 응대해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항의를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얼굴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도 미소를 잃지 않고 상냥하게 대했더니 그 분노를 느그러뜨리고 상냥하게 대하게 노력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미소 덕분에 자기 수입도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허물을 꼬집는 대신 그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많이는 없는데 화를 내는 경우가 저도 이제 몇 번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블로그에 뭐라고 써놨냐면 뭐 블로그에 기록을 한다고 해서 유튜버라고 해서 남에 의해서 함부로 비판받거나 이렇게 함부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영어 잘하는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도 아는데 저 되게 평범한데 엄마 아이가 함께 공부하면서 커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블로그를 한다고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부로 내려지는 평가는 사양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를 딱 방어할 수 있게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게 깨질 때 제가 제일 조금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요. 내가 쓴 글을 글로 보지 않고 그 뒤에 이 사람은 뭐 어떨까 막 이렇게 한 번 더 비꼬아서 생각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댓글을 읽을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면 화가 난다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이 옳은 건 알겠어요. 내 생각이 옳은 건 알겠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거는 그 자신감은 알겠는데 그 자기가 믿는 거 안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남에 대한 얘기를 포함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네가 하지 않았으면 아예 말도 하지 마 이런 식의 그런 사고나 글은 상대방을 조금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이것도 안 해봐놓고 그렇게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또 노력도 안 해봐놓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감정 섞인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말하기 직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얼굴을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똑똑 노크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노크하면서 동시에 얼굴에 미소를 띠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보면 어떨까? 오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별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감정은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기분이 우울할 때 쾌활함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부러라도 쾌활한 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쾌활함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이제 원서 지원하고 발표를 기다리고 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으면 온 집안 공기가 다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어요. 서로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일부러라도 쾌활한 척을 하고 일부러라도 괜찮아 하고 일부러라도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웃고 다른 이야기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시간은 또 흘러가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게 기분 좋게 그 결과를 기다리느냐 또는 막 우울함에 늪에 빠져서 그 결과를 기다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어떤 결과가 오든 그때 굉장히 속상해서 한번 울더라도 또는 또 좋은 결과가 오면 그때 또 웃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웃으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라도 지내면 신기하게 그 경험 그런 어떤 그런 쾌활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행복이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나와요.
자기의 마음가짐에 따라 얻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등산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옆에서 맨날 하는 말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걸으라고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뇌가 네 몸을 지배해서 너 더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딴 생각하려고 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했는데, 물론 체력이 점점 좋아진 탓도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면서 약간 할만하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는 개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없대요. 단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가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죠.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행복해지려는 결심의 강도에 따라, 인간이란 자신의 행복해지려는 결심의 강도에 따라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결심의 강도를 꾹꾹 아침마다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아이방을 녹화하고 들어가기 전에 녹화하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미소를 띠는 그런 훈련?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바뀌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서기 전에 잠깐 서서, 여기도 나오네요. 상대방에게 감사해야 할 일을 생각을 하고 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은 뒤 그 기분이 사라지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래요.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대화하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갈 때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미소를 장착하고 들어가면 조금은 더 아이들과 부딪히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면서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옳으니까 이런 말은 해도 돼. 이거 얼마나 오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옳지만 옳더라도 그 사람이 생각하기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래 남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속상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이렇게 남편한테 조언을 구하면 남편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나 보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게 아닌데도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인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 아이한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녹화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딱 장착하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미소를 장착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실천해봐요, 여러분.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새벽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